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여러분의 든든한 건강 주치의 닥터리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우리 어르신 여러분들의 가장 큰 건강 걱정거리 중 하나인 당뇨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특히 식사만 하시고 나면 롤러코스터처럼 요동치는 혈당 때문에 마음 졸이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죠? 나는 밥심으로 사는데 밥 먹는 게 무섭다고 하소연하시는 어머님의 말씀을 들으며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밥 한 끼 편안하게 드시는 것이 소원이라는 아버님의 얼굴이 자꾸 아른거립니다. 식사 후 혈당이 치솟는 혈당 스파이크. 이 무서운 혈당의 공격 때문에 달고 맛있는 음식은 그림의 떡이 된 지 오래고, 매일매일 손가락 끝을 바늘로 찌르며 혈당 수치를 확인할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경험,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혈당이 높게 나오는 날은 온종일 기운도 없고 왠지 모를 불안감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이러다 큰 합병증이라도 오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에 밤잠 설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테고요. 제가 그 고통과 불안감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그 깊은 시름을 덜어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이 방법을 끝까지 듣고 실천하신다면 지긋지긋한 혈당 스파이크의 공포에서 무려 90% 이상 벗어나실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비싼 약을 처방받거나 특별하고 어려운 무언가를 하시라는 게 아닙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식사를 맛있게 하신 후 딱 10분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건강의 황금 열쇠를 손에 쥐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본론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식후 10분 운동이 어떻게 우리 몸의 혈당을 안정시키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혈당 스파이크라는 개념부터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혈당 스파이크란 말 그대로 식사 후에 혈당이 급격하게 솟구쳤다가 뚝 떨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우리 몸은 음식을 섭취하면, 특히 쌀밥이나 빵, 면과 같은 탄수화물을 먹으면 이것을 포도당이라는 아주 작은 에너지원으로 분해해서 혈액 속으로 보냅니다. 이 혈액 속 포도당 농도가 바로 혈당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식사를 하면 혈당이 서서히 올랐다가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의 도움으로 혈액 속 포도당이 우리 몸의 세포들, 특히 근육세포로 쏙쏙 들어가 에너지로 사용되면서 혈당도 다시 서서히 내려옵니다. 마치 완만한 언덕을 오르내리는 것과 같죠. 하지만 당뇨가 있으시거나 당뇨 전 단계에 있는 분들은 이 인슐린이 제 역할을 잘 못하게 됩니다.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혹은 인슐린이 있어도 세포들이 말을 잘 듣지 않는 인슐린 저항성 상태가 되는 것이죠.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식사 후 혈액으로 쏟아져 나온 포도당들이 갈 곳을 잃고 혈관 안에 그대로 머물게 됩니다. 그러니 혈당 수치가 가파른 산처럼 치솟는 혈당 스파이크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정상인의 식후 이 시간 혈당은 140mgdl 미만으로 관리되는데 이 수치를 훌쩍 넘어 180, 200mgdl 이상으로 치솟는 것이죠. 이 혈당 스파이크가 왜 무서울까요? 뾰족하게 치솟은 혈당은 우리 몸의 혈관 내벽을 마치 날카로운 유리 조각처럼 핥히고 지나가며 상처를 냅니다. 이런 상처가 반복적으로 생기면 혈관은 딱딱해지고 좁아지는 동맥경화가 진행되고, 이는 심근경색, 뇌졸중과 같은 치명적인 심뇌혈관 질환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눈의 망막 혈관을 손상시켜 실명에 이르게 할 수도 있고, 신장 콩팥 기능을 망가뜨려 평생 투석을 받아야 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발끝의 혈관과 신경을 파괴해 발을 절단해야 하는 족부궤양의 위험도 높입니다. 즉, 당뇨 합병증의 주범이 바로 이 혈당 스파이크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 무시무시한 혈당 스파이크를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여기에 바로 식후 10분 운동의 기적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포도당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하자면 포도당 창고이자 에너지 공장입니다. 그런데 이 근육이 포도당을 받아들이는 문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슐린이라는 열쇠가 있어야만 열리는 인슐린 의존성 문이고, 다른 하나는 운동을 할 때 열리는 인슐린 비의존성 문입니다. 조금 더 전문적인 용어를 써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근육세포에는
글루트포라고 불리는 포도당 수송체가 있습니다. 이 글루트포는 평소에는 세포 안에 숨어 있다가 인슐린 신호를 받거나 혹은 근육이 수축하는 운동 신호를 받으면 세포 표면으로 이동해서 문을 활짝 엽니다. 그리고 혈액 속에 떠다니는 포도당을 마치 진공 청소기처럼 맹렬하게 빨아들여 에너지로 사용합니다. 당뇨 환자분들은 인슐린이라는 열쇠가 녹슬거나 망가져서 문이 잘 열리지 않는 상태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우리가 운동을 하면 인슐린 열쇠가 없어도 이 글루트포의 문이 활짝 열린다는 사실입니다. 즉, 식사 후 혈당이 막 오르기 시작하는 바로 그 타이밍에 우리가 몸을 움직여 근육을 사용해주면 인슐린의 도움 없이도 근육이 혈액 속의 포도당을 대량으로 가져다 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갈 곳 없어 혈관을 떠돌던 포도당들이 근육이라는 거대한 공장으로 들어가 에너지로 활활 타서 없어지는 셈이죠. 이것이 바로 식후 운동이 혈당을 낮추는 핵심 원리입니다. 이 원리를 뒷받침하는 아주 권위 있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뉴질랜드 오타고 대학 의대에서 진행하고 저명한 당뇨병 학술지 다이아베톨로지카에 발표된 연구가 대표적입니다. 연구팀은 제2형 당뇨병 환자 41명을 대상으로 두 그룹으로 나누어 실험했습니다. 한 그룹은 하루 중 아무 때나 30분 동안 걷게 했고, 다른 그룹은 매 식사 직후 10분씩 하루 총 3번 걷게 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매 식사 후 10분씩 걸었던 그룹이 하루에 한 번 30분을 걸었던 그룹보다 식후 평균 혈당 수치가 무려 12%나 더 낮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탄수화물 섭취가 많은 저녁 식사 후에 10분간 걸었을 때는 혈당 강화 효과가 가장 커서 혈당 수치를 무려 22%나 낮추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연구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운동의 총량도 중요하지만 당뇨 환자에게는 운동의 타이밍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혈당이 가장 높아지는 순간을 정확히 겨냥해서 운동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언제가 가장 좋은 타이밍일까요? 바로 식사를 마친 후 15분에서 30분 사이에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음식이 위를 거쳐 장에서 소화 흡수되어 혈당이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하는 바로 그 골든 타임입니다. 이 시간을 놓치지 않고 가벼운 운동을 시작하면 혈당이 치솟을 틈도 없이 근육이 먼저 포도당을 가져다 쓰게 됩니다. 어떤 운동을 해야 할까요? 거창하고 힘든 운동이 전혀 필요 없습니다. 가장 추천하는 운동은 바로 가볍게 걷기입니다. 집안을 어슬렁거리며 걷는 정도가 아니라 팔을 가볍게 흔들면서 살짝 숨이 차고 땀이 날 정도로 옆 사람과 대화는 가능하지만 노래를 부르기는 조금 힘든 정도의 속도로 걷는 것이 좋습니다. 아파트 복도나 지하 주차장 혹은 집 근처 공원을 10분만 걸어주십시오. 만약 날씨가 굳거나 외출이 힘든 상황이라면 집안에서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가벼운 실내 자전거를 10분 타는 것도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식후에 10분간 꾸준히 몸을 움직여 근육을 사용해주는 것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박사님, 저는 무릎이 안 좋아서 걷기가 힘든데 어떡하죠? 좋은 질문입니다. 그런 분들을 위한 방법도 물론 있습니다. 의자에 편안히 앉아서 다리를 쭉 폈다 접었다 하는 동작을 반복하거나 가벼운 아령이나 물병을 들고 팔 운동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앉아서 발목을 까딱까딱 돌려주거나 발 뒤꿈치를 들었다 내렸다 하면서 종아리 근육을 자극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종아리 근육은 제2의 심장이라 불릴 만큼 혈액순환과 혈당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대퇴근 허벅지 근육이나 비복근 종아리 근육처럼 우리 몸의 큰 근육들을 움직여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2022년 스포츠 의학 메디신 저널에 발표된 메타 분석 연구에 따르면 식사 후 가볍게 걷거나 서 있는 것만으로도 혈당 수치를 크게 개선할 수 있으며 특히 앉아 있는 것보다 10분간의 짧은 걷기가 식후 혈당과 인슐린 수치를 유의미하게 감소시켰다고 보고했습니다. 단 2분의 움직임도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10분이라는 시간에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 단 5분이라도 좋으니 식사 후에는 반드시 몸을 움직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몸의 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무서운 적 중 하나인 혈당 스파이크를 잡는 비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첫째, 혈당 스파이크는 식사 후 혈당이 급격히 치솟는 현상으로 우리 몸의 혈관을 손상시켜 각종 치명적인 당뇨 합병증을 유발하는 주범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 이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식후 10분 운동입니다. 운동을 하면 우리 몸의 근육이 인슐린의 도움 없이도 혈액 속의 포도당을 직접 가져다 에너지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운동의 황금 시간은 식사를 마친 후 15분에서 30분 사이입니다. 혈당이 오르기 시작하는 바로 그 시점을 공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넷째, 운동의 종류는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살짝 숨이 찰 정도의 빠르게 걷기가 가장 좋고, 여의치 않다면 제자리 걸음, 실내 자전거, 앉아서 하는 다리 운동이나 팔 운동도 충분히 효과적입니다. 중요한 것은 큰 근육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이 방법은 이미 수많은 연구를 통해 그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특히 매 식후 10분 걷기가 하루 한 번 30분 걷기보다 혈당 강화 효과가 훨씬 더 크다는 사실, 저녁 식사 후에는 그 효과가 22%에 달한다는 구체적인 수치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닥터리 100세 건강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이 시간 혈당 때문에 고통받고 계시는 모든 어르신 여러분, 더 이상 밥 먹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혈당 수치에 얽매여 하루하루를 불안하게 보내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딱 한 가지만 약속하고 실천해 보십시오. 식사를 마치고 수저를 내려놓으시면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10분만 걸어보는 겁니다. 에이, 그게 뭐 대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혈관을 지키고 무서운 합병증을 막아주며 결과적으로 여러분의 삶의 질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가장 진심 어린 처방전입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응원하는 닥터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유익하고 알찬 건강 정보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 주변에 혈당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서 건강을 선물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생명의 하루를 허락하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건강을 이야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특별히 육신의 질고, 특히 당뇨와 혈당의 문제로 인해 고통받고 아파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매일 바늘로 손끝을 찌르며 고통과 불안에 떠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친히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작은 건강의 지혜가 그들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식후에 10분간 몸을 움직이는 작은 실천을 통해 혈당이 안정되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고 이를 통해 더욱 강건한 몸으로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주님, 세상의 모든 염려와 질병의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육신의 건강뿐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쉼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당신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누구보다 원하십니다. 그 크신 사랑과 능력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삶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치유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간구하며 우리를 모든 질병과 고통에서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